산을 오르다 보니 예쁜 구절초가 수담스럽게 몇 송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하얀 이렇게 순백색 꽃이 예쁘죠? 구절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혹은 여인네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런 소복 색깔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수줍은 어떤 천혜의 상징처럼 아주 고운 그런 자태로 비춰지기도 하죠. 원래 이 구절초는 이제 한방에서는 선모초 혹은 이제 들국화 또 구일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 위에 좀 무더기가 많이 있네요. 좀 예쁜 무더기로 가볼까요? 이왕이면 좀 무더기가 예쁜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약초이다 보니까 벌레들이 군데군데 좀 시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꽃잎이 좀 핀 지가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여튼 이 구절초는 제가 방금 다소곳한 소복을 입은 하얀 여인의 자태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구절초는 부인병에 굉장히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로 이름이 높죠. 그래서 여성을 위한 약초다 그래서 선모초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방에서도 거의 불리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초는 굉장히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이제 부인병 중에서도 특히 냉대화가 심하신 분 혹은 이제 자궁이 차서 여러 가지 자궁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더구나 이제 여성이 자궁이 냉하게 되면은 요즘 자궁 근종이라는 이런 근종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 예를 들어서 안면이 홍조가 된다든가 또 수족 냉증이 온다든가 또는 발한, 발열 등 요한이 온다고 하죠. 그런 발한, 발열 등의 증세에도 상당히 효과가 탁월하게 깨끗한 꽃잎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갱년기 증상 완화 작용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병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병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위가 차기 때문에 위가 차서 이제 위장병이 생기고 또 이제 위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약초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고 또 위를 데펴서 상당히 소화 활성화 기능에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저기서 막 총을 쏘는데 제가 이거 약초 설명하다가 총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저씨 막 아무 데나 쏘는 것 같은데 얼른 이제 설명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막 총을 아무 데나 쏘는 것 같아요. 여튼 구절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름이 높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훨씬 더 이름이 높은 약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원래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양절이 사실은 이 구절초를 전 이제 국민이 여인네들이 어떤 축제화 하다시피 해서 9월 9일 중양절에는 무조건 이 구절초를 다려 먹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민간 풍습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정말 부인들한테 이름이 높은 약재입니다. 오히려 9월 9일이 이제 중국에서는 요즘 무슨 먼 데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절이라고 해서 중양절이라고 하는데요. 구구절이 어떻게 보면 구절초 데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 구절초를 귀하게 취급을 하죠. 하지만 이 구절초가 좋은 약초라고 해서 너무 또 과용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너무 장복하게 되면 또 이걸 소화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담즙의 과도 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력이 쇠약해지는, 너무 외려 몸을 데펴주는 열을 발산함으로써 기력이 외려 반대로 쇠약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모든 약이 그렇습니다만은 정량, 적정 복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서 과다 복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너무 하얗고 깨끗한 구절초가 있어서 잠시 구절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 봤는데요. 여기 더 있다가는 총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톱하고요. 빨리 다른 능선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구절초요. 햇살이 예쁘게 비치는 쑥부쟁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쑥부쟁이는 지금 제가 산을 오르다가 잠시 지금 힘들어 가지고 쉬는 중에 만난 친구인데요. 아주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쑥부쟁이는 원래 이제 쑥나물로도 불리웠던 식물이죠. 어릴 때는 이제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또 이제 커서는 또 진해 거담제 이렇게 약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쉬는 김에 이 쑥부쟁이에 대한 전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쑥부쟁이에는 또 아주 또 슬픈 전설이 있죠.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쑥부쟁이하고 지금 좀 놀면서 너무 화나니까 좀 예쁘죠? 이쪽 그늘에 있는 걸 한번 잡아 볼까요? 네. 원래 쑥부쟁이의 이름이 태동된 그 전설은 원래는 이제 쑥부쟁이의 아버지가 상당히 가난한 대장장이였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장장이를 불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쑥나무를 잘 뜯는 불쟁이 딸이다 그래서 쑥불쟁이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쑥불쟁이를 그대로 부르기는 이제 어원이 좀 된 발음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쑥부쟁이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는데 쑥불쟁이가 쑥부쟁이로 바뀌는 그 문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여는 법칙도 아니고 국외음화도 아니고 이 국외음화는 이제 그 디귿이 이를 만나면 이제 지긋으로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국외음화인데 국외음화 현상도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부르기 쉽게 부르다 보니까 쑥불쟁이가 쑥부쟁이 이렇게 그냥 변화한 것이지 어원이 변화한 것이지 어떤 문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여튼 그 쑥부쟁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그 붙어졌는데요. 이 딸아이한테 형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11남매였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축구 선수 일개 구단이죠. 아버지가 아주 불을 떼시는 분이라 망치질도 힘도 좋으시고 대단한 분이셨던가 봐요. 여튼 그래서 이제 뭐 대장장이질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드니까 이 이제 쑥부쟁이라는 처자가 열심히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쑥나무를 뜯었겠죠. 그래서 이제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쑥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한테 쫓겨서 허겁지겁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저 좀 숨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른 이제 저쪽으로 도망가라 그러고 헐레벌떡 쫓아온 사냥꾼한테는 반대쪽으로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냥꾼을 이제 따 돌려보냈겠죠. 사실은 뭐 좀 거짓말은 안 좋긴 합니다만은 뭐 선의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서 또 이제 며칠간 또 나무를 열심히 뜯었는데 또 하루는 멧돼지를 쫓던 사냥꾼이 또 함정에 빠져가지고 크게 다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쑥부쟁이한테 이제 또 도움을 청해서 쑥부쟁이가 또 그 사냥꾼도 살려주었다고 하죠. 근데 그 사냥꾼도 이제 떠나면서 말하기를 엄청 그 씩씩하고 늠름하고 잘생긴 사냥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보면은 뭐 큰 칼을 차고 활을 막 쏘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늠름했던 모양이죠.
언젠가는 내 꼭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하리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떠났던 모양인데, 이 숙부쟁이가 이제 엄청나게 그 흠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을 이제. 그런데 뭐 오늘 내일 뭐 모레 지나고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지는 않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엄마가 몸져 누우셨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병석에 눕게 됐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동생들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엄마는 아프고 해서 쑥나무를 그날도 뜯으러 와서 열심히 산신령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슴이 나타나더니 펑 하더니 무슨 그 저 금도끼 언덕이 비슷하네요. 딱 신령님으로 변해가지고 보라색 차루에 노란색 구슬이 든 세 개 같은 그 주머니를 주면서 요것을 입에 물고 네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엄마가 병환이 이제 이중하시니까 이제 쑥부쟁이가 입에 하나를 물고서 이제 소원을 빌었죠. 엄마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금방 어머니 병환이 이제 나왔답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이 처녀도 이제 뭐 혼기가 다 차고 이제 뭐 관연한 처녀인지라 그 사모하던 남자가 보고 싶어서 다시 하나를 입에 물고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또 사냥꾼이 뿅 나타났답니다. 나타났는데 이분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늘에 있는, 아이고 지금 제 그늘자 때문에 다시 좀 조금 잘 보이시죠? 그늘에 있어 좀 그런가요? 제 그림자인데 이쪽으로 햇빛 비치는 게 좀 나은 것 같죠? 네, 여튼 그 이제 그 뿅 그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이가 둘이나 있는 이제 유부남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를 입에 물고 이제 사냥꾼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냥꾼을 돌려보내고 거기까지는 이제 다 좋았는데, 이 처자도 이제 뭐 혼기가 다 찬 관연한 처자다 보니까 이제 시름시름 상사병이 걸렸죠. 그러던 중에 이제 너무 이제 힘도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안 좋고 이래 이제 쑥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그만 실족을 해가지고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죽어버렸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쑥부쟁이가 죽고 난 자리에서 이 쑥나물이 무수히 많이 돋아나서 그 일대를 많이 이제 자랐다고 하죠. 꽃을 피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쑥부쟁이의 영혼이 이 쑥나물이 되어서 나타났는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쑥부쟁이를 쑥부쟁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튼 이 쑥부쟁이는 쑥처럼 어릴 때는 이제 좀 맛이 강하긴 하지만 그냥 먹습니다. 어릴 때는 먹지만 사람들이 이제 봄철에는 되게 쑥을 먹죠. 쑥이 많아서 쑥을 먹기 때문에 이제 쑥부쟁이는 잘 안 뜯어먹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나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촉이 되면 이렇게 이제 전초를 이렇게 클 때 채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전초를 채취를 해서 진해 거담제, 진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에 이제 기침, 해수, 천식 이런 것을 좀 진정을 시키고 기침을 진정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담제, 가래를 삭히는 그런 성분을 이제 거담이라고 하는데요. 여튼 뭐 좀 슬픈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이르러서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무리자 약초이기 때문에 뭐 미워할 구석이 전혀 없는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보라색 비슷한 색이 나면서 아주 청초하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슬이 젖었을 때는 정말 예쁜데 아직은 이제 여기는 산 능선이다 보니까 이슬이 다 말랐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동영상을 이슬에 좀 함초롬이 머금은 그런 부분을 촬영을 해서, 제가 전에 한참 그 문단에 글을 연재할 때 쑥부쟁이에 대해서 좀 산문 겸 수필을 하고 시를 좀 옮겨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막으로 만들어서 동영상 위에다 한번 삽입을 해 놓겠습니다. 졸작인 것 같긴 하지만 이 구독자들께서 잠시 그 쑥부쟁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면서 시 한 구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쑥부쟁이였습니다.